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누구일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엘리입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미래를 바꿀 6가지 핵심 기술 테마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AI 산업의 주요 뉴스들을 검증하고 이것이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7월은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산업과 자본의 흐름을 규정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증명한 한 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꿈의 시총 4조 달러 돌파. 엘리님, 이 4조 달러라는 숫자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엘리님. 이정표적인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단순히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조 달러 돌파는 엔비디아가 AI 산업혁명의 인프라 독점 사업자의 위치를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철도망을 깔거나 석유를 독점 공급했던 기업의 가치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독점 사업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칩 하나 잘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GPU 칩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칩들을 수만 개 연결하는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 인피니밴드, 이 칩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Q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 시스템까지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라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부품과 설계도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즉,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도구인 곡괭이와 청바지를 독점 판매하는 리바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4조 달러는 그 지배력에 대한 가치 평가입니다. 아하, AI 공장을 짓는 회사라고 생각하니 이해가 쉽네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성장은 곧 AI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지을 AI 공장에 전기를 공급할 전력회사, 차세대 냉각 기술을 가진 업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부동산, 리트 회사 등 2차, 3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핵심 자산으로 유지하되 이제는 그 낙수 효과가 미칠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AI 군비 경쟁의 격화, xAI의 조단위 투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 중순 로이터 통신 등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자체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의 차기 프로젝트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GPU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xAI님, 이건 그냥 큰손들의 돈 자랑인가요? 아니면 시장에 다른 신호를 주는 건가요? 이건 AI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바로 AI 주권 경쟁의 시작이죠. 과거 국가들이 석유나 군사력으로 패권을 다퉜다만 이젠 최상위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가 곧 국가 혹은 거대 기업의 힘이 된 시대입니다. xAI의 투자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연합, 구글, 아마존 같은 기존 강자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책임에서 싸울 것이라는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AI 주권이요? 그 말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간 규모의 기업들은 AI 모델 개발 경쟁에서 완전히 소외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자동차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GM이나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만 가능하죠. 하지만 그 엔진을 가져다가 멋진 스포츠카를 만들거나 효율적인 트럭을 만드는 것은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두뇌,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제 조단위 자본 전쟁이 되었지만 이 거대 모델을 활용해서 특정 산업, 예를 들어 법률, 의료, 디자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수많은 혁신 기업들의 영역이 될 겁니다. 경쟁의 무대가 나뉘는 거죠. 그렇군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인들의 전쟁과 그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 전쟁으로 시장이 분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격리하겠습니다. AI 시장이 소수의 거대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인정하고
포트폴리오의 핵심을 MS,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와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공급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동시에 이들의 플랫폼 위에서 독창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애플리케이션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이라는 벽에 부딪히다. 세 번째는 AI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7월 10일경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 플레어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들에서 AI 모델의 데이터 수집, 크롤링을 기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일까님, 이게 왜 중요한 변화인가요? 지금까지 AI 모델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공도서관의 모든 책을 공짜로 읽고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플레어의 이번 조치는 도서관 입구에서 이제부터 허락 없이는 책을 베껴갈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정책 변화는 AI 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데이터 확보에 공식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짜 점심은 끝났다는 거죠. 비용이 발생한다면 AI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구해야 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콘텐트 저작권자와의 공식적인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 게티 이미리 같은 이미지 회사, 논문을 보유한 학술기관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게 될 겁니다. 둘째, 합성 데이터의 시장의 개화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닌 AI가 만들어낸 고품질의 가상 데이터로 또 다른 AI를 학습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정보를 다른 AI가 배우면서 집단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게 되는 모델 붕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이제 그 유전의 주인들이 죗값을 받겠다고 나선 셈이군요.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양질의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언론사, 출판사, 스톡 이미지 영상 플랫폼, 전문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전통적인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이 AI 데이터 라이센스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뚜렷한 데이터 확보 전력이 없는 AI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점검해야겠습니다. 검색의 종말, 네이버 AI 탭을 등장. 네 번째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식입니다. 7월 네이버가 검색 결과에 AI가 생성한 요약 브리핑을 먼저 보여주는 AI 탭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링크 목록이 아니라 AI가 정리해준 답을 먼저 보게 된 건데요. 누구일까님, 이게 그냥 좀 편해진 수준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링크 기반 검색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사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AI 검색은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답을 직접 만들어서 알려주는 연구원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여러 링크를 클릭하며 정보를 조합할 필요가 없어지죠. 사용자는 편해지겠지만 그럼 원래 그 링크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수많은 웹사이트나 블로그, 언론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AI가 요약한 내용을 보고 사용자가 떠나버리면 웹사이트들은 광고 수익도 상품 판매 기회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색 결과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기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AI의 요약에 내 콘텐츠가 인용되도록 하는 AI 포함 최적화, AIO 같은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네요. 투자 관점에선 어떤 기회와 위기가 보이나요? 단기적으로는 검색 플랫폼 자체인 네이버, 구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요약의 광고를 어떻게 녹여낼지, 콘텐츠 제공자들과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기는 명확합니다. 검색 트래픽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언론사, 콘텐츠 플랫폼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색 트래픽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대한 위험 점검이 심급합니다. 반면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검색 플랫폼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수익 모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겠습니다. AI 없으면 소멸, 현실이 된 산업 재평과 일자리 문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혁신에 대응 못하면 제조업은 소멸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고 비슷한 시기 금융권을 중심으로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일까님? 이제 AI가 IT 산업을 넘어 우리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 뉴스는 AI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 물리적 세계, 즉 제조업과 지적 노동의 세계인 금융업을 본격적으로 재편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조업에서 AI는 단순히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전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고장을 예측하며 신제조를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한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의 평상성 차이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겁니다. 금융권 같은 화이트 칼라 직업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금융권에서 AI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고객 응대 등 과거 인간의 지적 노동이라 여겨졌던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직업 몇가 사라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반의 업무 수행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는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것처럼 기본적인 업무 역량이 될 겁니다.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AI를 동료나 부하 직원처럼 부리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전통 산업에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둘째, 이런 변화에 맞춰 인력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에듀테크 및 직업훈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자동화 및 B2B, 기업 간 거래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효합니다. 동시에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교육 관련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네, 오늘 5가지 뉴스를 통해 2025년 7월의 AI 산업을 돌아봤습니다. 누구일까님, 오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을 위한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기업과 개인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 누구일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